그 230억을 들여가지고 왜 그런 영화를 만들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경계 경계 바로 아빠 승리호 봤지? 봤지? 승리호를 본 소감을 한마디로 정리해봐 그러면. 부페에 갔다 온 것 같아. 부패? 재미없게 봤다? 아빠 좀 괴로웠어. 사실은. 괴로웠어? 조금 괴로웠어. 어떤 거는 되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괴로웠어. 나는 국뽕이 차오르는 영화. 그러니까 인간이 100% 창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100% 창작은 신의 영역이잖아.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막 기억의 조각들 가지고 뭉쳐서 그거를 잘 편집해야 창작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호를 보고 나니까 한 10편의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 들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엘리시움을 봤다가 원리라는 영화를 봤다가 스타워즈를 좀 봤다가 AI도 봤다가 어디서 많이 본 영화들이 너무 총체적으로 뭐 혼재가 돼가지고, 나도 사실은 영화 제작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피해가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예산이 큰 영화일수록 사람이 욕심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좀 듣고 싶고, 시나리오 쓸 때나 기획을 할 때도 좀 버려야 돼. 예술의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절제거든. 두 번째, 우리나라 영화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대사야, 대사.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사가 좀 아쉬웠어? 뭐 관객들한테 친절하려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그렇지. 왜 이거야? 근데 이래도 사람이 놀라는 걸 알잖아. 근데 거기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도 피한다는 건 아는데 야 피해야 돼 이래버리면은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것도 절제. 근데 그런 게 많았나? 나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사 때문에 썰렁해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 우리나라가 CG 기술이 이제 엄청나. 신과 함께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SF의 영역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이게 헐리우드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승리호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는 우리나라도 저런 CG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아. 와, 이 정도 기술도 우리가 가능하다. 관객들은 영화라는 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사실은 영화 테만이 이 영화를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뭘 선택을 하냐면 볼거리보다는 줄거리를 보고 싶어요. 스토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스토리가 먼저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더 매력이. 왜? 침 튀겼어. 아이씨, 그럴 수도 있고.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진짜 너도 많이 튀겨. 이게 튀겨서 미안하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볼거리가 많은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줄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 줄거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게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녹음하고 믹싱의 문제가 많아. 내가 리뷰를 이렇게 보니까 안 들린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 영화라는 건 대사가 있고 동시녹음도 있지. 근데 세트 같은 경우는 후시라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분명히 발음을 했는데도 잘 안 들리는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따로 녹음을 해. 그래서 그걸 바꿔끼거든. 싱크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믹싱이라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는 음악이 들어가 있고 효과음이 들어가 있고 대사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최종적으로 믹싱을 하는 거거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해. 근데 이게 보면 세트 촬영이 많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실 동시 녹음이 되게 용이하거든. 밖에야 뭐 잡음들이 많이 들리잖아. 차 소리도 들리고. 세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동시 녹음이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우주선에 산다는 그런 설정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거든. 다른 효과음이 더 심하게 들어가 버리면 대사들이 안 들릴 경우들이 많아. 이거는 영화를 이어폰 끼고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특히 유해진이 목소리는 도대체 이렇게 들으면서도 계속 좀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몰라, 나는 이어폰 끼고 봐서 그런 건 잘 못 느꼈어. 나는 이어폰 안 끼고 봐서 되게 힘들었어. 우리 나이의 승리호와 너희 나이의 승리호는 분명히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아빠가 본 승리호는 어땠어? 60대가 본. 그냥 우리 나이라 그래. 그냥 뒤적질하지 말고. 한국 영화가 최근에 이런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야. 속도가 되게 스피디해졌다는 거야. 지루할 틈을 안 준다는 거지. 문제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은 어떻게 줄거리 전달이 어떻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어. 특히 우리 나이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뭐라고 했지 하면은 벌써 다른 대사로 넘어가 버리잖아. 전 대사가 궁금해가지고 다른 대사로 가기가 힘들어지는데 벌써 여기서는 또 다른 대사로 넘어가 버려.
이러니까 우리가 쫓아가기 좀 힘든 거야. 근데 오락 영화에서 더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 이 영화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강약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이게 예술은 이게 흐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쭉 가다가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긴장 가다가 그거를 여유있게 풀어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영화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스피디하게 전개가 돼. 이 강약이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 아니요. 뭐냐면 세대 차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꽃님이 나왔을 때 좀 휴머니즘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게 액션만 있는 영화는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AI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 이게 퍽 하고 오는 게 있어. 물론 이제 그 나라 시스템과 그 거장과 지금의 이 영화를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는 와 아빠는 막 그런 거 보고 나면 휘청거려 정말. 여기에도 내가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싶었는데 같은 SF 영화라도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를 그게 한 20년 훨씬 더 전의 영화인데 너무 옛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돼. SF 영화는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봐야 돼. 너 옛날에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알지? 에일리언 1편이 1979년도에 나왔어. 근데 왜 그 당시로 봐야 돼? 지금 스타트rek이라는 시리즈를 지금 봐봐. 유치해서 못 봐. 그러니까 왜 그 당시 왜 승려를 왜 그때 기준으로 봐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승리호가 한 20년 후에 봤을 때 승리호는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기술적 어떤 그 상태로 사실은 SF 영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아빠 말은 승려를 20년 뒤에 보면 유치할 거라는 그럼.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승려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아니지. 근데 승려는 뭐 20년 뒤에 보면 당연히 유치하겠지. 근데 지금도 막 CG가 정말 많이 발달되긴 했지만 스토리 자체가 와 이런 거는 아니야. 이렇진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초기에 블레이드 러너나 AI라는 영화를 봐야 돼. 지금 블레이드 러너나 AI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죠. 그게 뭐의 힘이냐? 보여지는 테크놀로지의 CG의 힘이 아니라 스토리 힘이야? OTT 같은 경우는 보통 퇴근하고 보통 사람들의 성격이 이 소비 트렌드가 자기 전에 뭐 볼 거 없나? 휴일날 볼 거 없나? 무슨 영화 고르겠니? 오락적 요소가 강한 영화를 고르겠지. 그러니까 오락 영화들이 초기에 1위 하는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좀 서운하기는 해 사실은. 나는 OTT를 새로운 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사실은. OTT를 통해서 우리가 제3세계의 영화들을 접한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잖아, 그지? 헐리우드 영화의 일편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여서 이제는 우리가 뭐 진짜 남미 영화라든가 많은 나라의 영화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얘기는 어떤 다양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OTT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극장하고도 다른 이제 그런 다양성이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보석 같은 영화를 계속 하는 게 OTT의 시장이 돼야 되는데 가입자 수가 떨어지면은 일단은 소비 트렌드가 오락 중심적이다 보니까 오락 중심적인 영화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걔들한테 부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오락 영화는 나쁜 영화고 오락 영화가 아닌 건 좋은 영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그냥 이거는 오락 영화야, 이거는 킬링 타임용이야. 그 230억을 들여가지고 왜 그런 영화를 만들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오락적인 요소에도 좀 강한 휴머니즘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상할 수 있는 휴머니즘, 공감되지 않는 휴머니즘은 안 하는 만 못해. 휴머니즘의 깊이가 너무 얕아. 그럼 아빠가 만약에 승려를 제작했다고 해. 그럼 어떻게 건드릴 거야? 일단은 결국 꽃님이하고 송중기하고 그 관계성 메인을 더 강하게 가야지. 지금 정도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 정말 찌릿찌릿할 정도로 만들어내야지. 근데 그게 억지 심파가 될 수도 있잖아. 지금 어설프게 만들면 억지 심파인데 깊게 만들면 억지 심파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예를 들어 강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게 억지 심, 그게 더 유치한 거지.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거를 과대 포장만 한다고 해가지고 강조는 아니야. 지금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230억이나 들여가지고 구고생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송중기한테 두 가지 축이 있어. 자기가 소홀하게 다뤄서 잃어버린 애와 지금 꽃님이 와. 이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는 게 힘이 드는 거야. 물론 이런 원인이 있었으니까 얘한테 더 감정이 쏟는다. 차라리 그걸 더 강조하든가. 외국인 연기 애들이 너무 못해.
서프라이즈에 나온 사람들 같지 않아? 아 진짜. 아니 나는 처음에 음. 외국 배우가 나오길래 또 헐리우드는 배우들을 완전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좀 이렇게 새로 뉴페이스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니까 아 헐리우드 배우인가 이랬는데 점점 볼수록 뭐야 연기를 왜 이렇게 못해? 아니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뭔지 알아? 아빠 승리호에서 꽃님이의 그 비중이 얼마나라고 생각해? 주연, 조연, 단역 이렇게 세 가지로 했을 때. 거의 주연급이지. 근데 넷플릭스에 출연진을 보면은 꽃님이가 들어가 있어. 근데 네이버에 출연진에 꽃님이가 없어. 걔들이 단역도 나오는데 꽃님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어. 블라인드 전략일 수도 있어. 그런 말이 있어. 시리즈물. 그 살렸을 때는 주인공 살렸을 때는 2편은 안 찍겠냐? 아 근데 승리호는 그냥 1편에서 끝나야 되는 영화 같아. 2편 찍을 거야? 이게 극장에서 개봉을 했으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보러 갔을 것 같아? 나? 안녕.